y는 2x 플러스 2에다가 2항에서 플러스 3이 돼서 y는 2x 플러스 5가 돼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느냐의 문제예요. 어느 게 더 편해? 수일 때는 위에가 더 짧고 편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한 점이 주어져도 그냥 숫자로 전부 주어질 땐 이런 식으로 막바로 기울기 치고 나가고,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식 정리가 안 될 땐 이 식으로 정리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푸냐면 2번의 발전형이에요. 즉, 두 점 중에 한 점 x1, y1을 지난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위식처럼 2번처럼 y-y1은 x-x1을 써놓고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였죠. 2번에서 점 두 개 가지고 기울기 만드는 식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기울기를 채웁니다. 시작! x2-x1분의 y2-y1이라고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즉 2번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3번은 거저 나옵니다. 자, 요 3번씩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y-y1은 x2-x1분의 y2-y1 x-x1. 한 번 더. y-y1은 x2-x1분의 y2-y1 x-x1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씩 x절편은 a고 y절편은 b이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안 배웠을 수도 있고 선생님에 따라 가르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절편형의 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표준형의 식이야. 표준형의 식이고요. 절편형의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편형의 식. 그 식의 구조가 바로 뭐냐? 절편을 가지고 절편을 출제자가 주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라는 요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의 절편형의 식이라는 거예요. 자, 얘가 왜 절편형의 식이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구조가 딱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x절편은 y가 몇일 때 x좌표 값이야? 0일 때지. 그래서 y자리에 0 넣으면 사라져버리네? 와. y가 0일 때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A.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y절편이라는 것은 x자리에 며칠 대입했을 때 y좌표 값이다? 0. 그래서 x자리에 0 넣으면 이런 식이 되지? y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b. 그래서 이런 식이 보이면 어머, 직선인데 x절편은 a고 y절편은 b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식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개념이 더 존재해요. 아까 절편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방법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라고 했으므로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절편 a네, y절편 b네. 어머, 얘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됐다는 얘기지? x. 그리고 뒤에는 y절편 b만 이렇게 붙여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몇 가지, 5가지 표현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런 식을 세워서 풀어야 돼 라는 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a분의 b x 플러스 b예요. a분의 b란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 왜?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니까. 알겠죠? 됐나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네. 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의 대단원의 제목이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선생님, 우리 옛날에 직선 배웠어요. 직선. y는 mx 플러스 n 일명 1차 함수였는데. 맞죠? 그럼 도대체 이런 1차 함수 구조의 식과 직선의 방정식은 다른 것일까? 같은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자, 1차 함수식에서 말하는 그런 직선의 식과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식일까? 다른 식일까? 다르니까 이름이 다른 거겠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구조를 얘기하라면요. 이런 식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직선하면 떠오르는 식은요. 요런 식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에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이런 구조의 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렇게 생긴 직선을 표현할 수 있고 기울기가 양인 경우도 표현할 수 있고 기울기가 음인 경우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꼴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뭐야? 상수함수가 된다는 건 기울기가 몇이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니까 오, A가 0일 때는 이런 상수함수가 나올 거고 A가 0이 아니면, 즉 기울기가 0만 아니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요. 그런데 요 세 개의 그림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직선이 한 종류 있지. 어떤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식은요. 이런 직선이건 이런 직선이건 증가하건 감소하건 모두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요 직선은 얘를 표현을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옆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옆에다가 땡땡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이에요. 단 AB가 동시에 0은 절대로 돼서 안 돼요. 왜? AB가 동시에 0이 되면 C는 0이라고 해서 3은 0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반면에 요 녀석은요. 직선 하나는 표현을 못한다 그랬지? 요 옆에다가 또 적습니다.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 Y축의 평행 여기에다가 예,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쓰니까 밑에 세 번째 여기 칠판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지만 눈치라는 게 생기지. 와우,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은 비슷한데 XY 자리가 바뀌었네? 그러면 걔 옆에는 뭐라고 쓰면 좋겠어? 땡땡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쓰시면 돼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쓰시고 거기 얘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은 못 그리니까 뭐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렇게 세 종류의 직선만을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예,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서는요. x는 ay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야? 양수함수는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냐 뭘 표현을 못하냐의 문제지. 식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식은요. 항상 보세요. 상수함수라 불리는 녀석으로 y는 1, y는 2, y는 3, y는 4, y는 마이너스 1000, y는 마이너스 5 요런 녀석들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와.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은 항상 식이 뭐야? x는 1, x는 2, x는 3, x는 4, x는 마이너스 300 뭐 요런 녀석들이 요런 그림이 나와.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은 y는 뭐만 살아남는다는 거지. 즉 x가 죽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x를 죽여버리려면 x 앞에 곱해진 a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의 특징은 x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지. x는 살고 y는 사라져야 되니까 y를 죽이기 위해서 b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경우예요. 물론 a는 0이지만 b는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둘 다 동시에 0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쓸까? b는 0이 아닌 경우. 자, 얘는 b는 0이지만 a는 0이 아닌 경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다? A, B 모두 다 X, Y 모두 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에는
요런 그림이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세 번째 그림,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이런 녀석이 나오려면 x는 뭐? 이게 필요하지. 누가 죽어야 돼? y가 죽어야 돼. y가 죽으려면 a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a가 0이 아닐 때는 요런 그림이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될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가끔 문제를 보면요. 이런 식 3개를 던져놓고 야, 얘네 3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봐 라고 요구하는 그런 객관식 문제들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자, 지금부터 기초적인 내용을 좀 연습할 거예요. 자, 왜? 기초가 쌓여가지고 이제 한 문제씩 풀리게 될 거니까. 우선은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훈련을 시키고 가겠습니다. 왜? 수직 이등분선은 결국 직선이기 때문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자, 두 점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와우, 이 선은 직선일 거야. 직선은 항상 조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 2개의 조건은 점 더하기 점이거나 점 더하기 기울기일 거다.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요 직선에 수직 이등분선. 얘 2등분 해야 되는구나. 2등분. 그리고 와,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A, B에 수직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 하나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 들어가시냐면요. 6페이지 살짝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6페이지 살짝 펴보도록 할게요. 자, 6페이지에 보면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자, 중학교 때 우리 배웠죠?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종류 배웠어? 중학교 때는 3가지 배웠어요. 평행한 경우, 일치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그런데 고등수학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수직인 경우도 포함이 돼요. 그렇구나.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평행, 일치, 수직, 한 점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구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 볼게요. 자, 직선이 출제자가 직선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 기울기하고 y절편이 한눈에 보이지? 평행할 조건 얘기해볼까? 시작! m은 m-와 같다. 즉 기울기는 같아야 되지만 y절편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n은 n-와 같지 않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어? 불러볼까? 시작! m은 m-와 같고 n은 n-와 같아야겠지. 왜? 기울기하고 y절편 모두 같아야 돼요. 자,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뭔데요? m은 m-와 같지 않기만 하면, 기울기만 다르면 어느 점에선가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못 배웠던 수직의 조건은 뭐냐면요. 요렇게 두 기울기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우리는 두 직선이 수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와, m이라는 기울기의 수직인 m-를 구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m-는 뭐가 돼?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고 있지. 즉 m의 수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얘를 이렇게 기울길 거예요. 부호를 바꾼 역수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부호를 바꾼 역수라고 기억을 해둘 거예요. 부호를 바꾼 역수. 무슨 얘기야?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3이거든? 그러면 얘의 수직인 기울기는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시작! 부호를 바꾼 역수 이렇게 구할 수 있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다시 4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 위해서
와우, 얘는 요렇게 반땡반땡하는 예, 이등분 선인 동시에 A, B의 수직이어야 돼예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봤더니 어떤 조건이 보입니까? 한 점의 조건이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한 점부터 구해보도록 하자. 얘하고 얘의 중점이야. 중점은 어떻게 구해? 2분의 마이너스 4하고 2를 더하면 되지.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몇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맞나요? 또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돼요.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될 거야. 맞나요? 그래서 와우! 요 직선은 한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제 기울기 구하려면 누구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돼? AB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돼. 맞습니까? 자, 요 AB라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식 적어보자. 시작! 2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예요.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4 일명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네? 그러면 수직이니까 요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불을 바꾼 역수 2분의 3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지만 숫자로 주어질 때는 막바로 답으로 치고 나갑니다 라고 했죠. y는 몇 x?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몇 x? 2분의 3x 적고 그 후에 생각해요. 어머, x자리 마이너스 1로 쓸 때 y가 1이 나오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되겠다? 2분의 5가 붙어야겠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조건을 찾아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심의 좌표 구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해줬었나요? 네, 해줬었죠. 자, 수심의 정의는 뭔데? 수심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세, 수선의 교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자,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세 편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뭐 이렇게 가르쳤죠. 자, 수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삼각형에서 수선을 긋자, 수선을 긋자, 수선을 긋자 이러면 나오는데 사실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날 거면 굳이 세 수선을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두 개만 구해도 우리는 수선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수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냐? 땡땡! 두 수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두 수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수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점의 좌표를 좀 지정할게요. 얘는 A는 0,4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점은 B는 0,0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C는 6,2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수선을 한번 그어볼까 해요. 자, 그래서 수선에 이름을 붙일까 한다. 자, 여기에서 어머,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어. 얘가 1번 수선이야. 자, 그리고 다시 이 녀석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얘가 바로 2번 수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가 바로 3번 수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이 세 개의 수선 중에서 두 개의 수선의 식만 만들면 XY라는 문자를 포함한 직선일 테니까 연립해서 풀면 여기에 교점 구해내면 그게 바로 수심의 좌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솔루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에서 선생님은 뭔 짓을 할 거냐면요. 1번과 3번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두 수선의 교점이므로 1번과 3번의 교점을 구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1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1번식은요. 무조건 얘는 어떤 점을 지나? 이 수선은 한 점 몇 콤마 며칠 지난다?
1번 수소는 몇 콤마 며칠 지난다? 1번 수소는 몇 콤마 며칠 지난다? 0,4를 지난다. 그래, 얘는 한 점 0,4를 지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점이 주어졌어.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 수직은 저 기울기에 대한 얘기잖아. 즉, 와, 내가 BC의 기울기에 부호를 바꾼 역수만 구하면 되겠구나요. 자, 그래서 우선 BC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 세어봐. 시작. 6-0분의 2-0 해서 몇이 나와? 3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요 한 점과 기울기 이용해서 식 세울 수 있지. 세워볼까? 시작. y는 몇 x?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적고, 어머, 0 넣었을 때 y가 4가 되려면 뒤에 플러스 4 요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3번 수선을 구해볼 겁니다. 3번 수선은 한 점 몇 콤마 며칠 지납니까? 0,0을 지나요. 자, 3번 수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누구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돼? A, C지. 맞나요? AC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림 보셔야 돼요. 자, AC의 기울기 구하는 식 세워볼까? 시작! 6-0분의 2-4입니다. 즉 얘는 6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므로, 자, 요 수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부호를 바꾼 역수 3이 될 거예요. 자, 한 점과 기울기 하니까 식 세우기 할 수 있겠네. y는 몇 x? 3x. 뭐 뒤에 붙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1번과 3번의 교점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요. 두 개를 구해놓고 연립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 얘 연립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어? y는 3x랑 같으니까 3x 자리에 y를 넣으면 y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 y는 4, y는 2. y가 2일 때 x는 몇이 되겠습니까?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오, 그래. 그러므로 수심의 좌표는 답은 몇 콤마 몇이다? 3분의 2 콤마 2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좀 특이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필기 지우고 솔루션 2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선생님이요, 이제 직선을 구하는데 1번 하고요 2번을 택한 거야. 요번에는 그래, 나는 1과 2의 교점을 구할 거야. 두 수선을 구하는 건데 1번과 2번의 수선을 구할 거야. 뭐 이렇게 됐어요. 다시 이제 1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 몇 콤마 며칠 지납니까? 0,4를 지난다. 기울기 구하려면 누구부터 구해야 돼? BC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는데 6-0분의 2-0이므로 3분의 1이 나와서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3이 되므로 y는 마이너스 3x. 어머, x자리에 0 대입했을 때 y 4 나오려면 플러스 4를 써줘야겠네 라고 아까랑 그냥 똑같이 얘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지웠어. 자, 이제 2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2번. 그래서 내가 1, 2, 3 중에 뭐 아무거나 택하면 되지 이러고 2번을 택했다. 자, 2번은 한 점 몇 콤마 며칠 지납니까? 6,2를 지나요.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려면 누구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A, B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A, B의 기울기 구하려고 식 써보자. 시작! 0-0분의 4-0 0분의 4 이런 값이 났어요. 자,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거 뭐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이씨, 이따위로는 안 풀리는구나. 얘는 그림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편해요. 분모가 0이 될 때는 그림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녀석을요,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B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A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예, 그리고 C의 위치는 뭐 6,2 이래서 여기에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선에 대해서 y축이랑 똑같네. 요 선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냥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x축의 평행한 시. 얘는 뭐가 되겠어요? x는 x된다. y는 2죠. 미안해요. 이거 전부 다 y는 2죠. y는 2라는 요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 그냥 얘는 y는 2구나. 얘하고 얘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아, y가 2니까 y 자리에는 2라고 쓰면 되고, 요게 2 대입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y 자리에 2 대입하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x이므로 x는 3분의 2. 뭐 요렇게 또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을 구할 때요, 0분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림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로 다음 주까지 어디까지 풀어온다? 평면 좌표까지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밀린 숙제 있으면 좀 다부지게 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